지난 10년 동안 그 중국 대학의 경쟁력이 아주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북경대가 17위, 칭화대가 26위. 미국이 7개, 영국이 3개인데 올해 그 1위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국가별 순위가 8위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교육도 전문가고 또 행정가로서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그 교육 지원이라는 것은 아주 대학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독재를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 또 외교의 유연성, 대학의 성장까지 노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앞으로.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의 미래가 대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진수 교수가 지난해에도 서울대 10개 만기 김종인 교수의 책과 김종인 교수를 이제 초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균등 발전,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연구 중심 대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도 대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희대 김종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인데요. 작년 7월에 그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영어로 Empires of Ideas 해서요. 우리말로는 사상의 제국이라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책에서 독일, 미국, 중국의 주요 대학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중국의 대학의 부상에 대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윌리엄 커비 교수의 이 책은 아직 국내 번역본이 없습니다. 우리 이진수 교수가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수약했으니까 파보세 시청자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고급진 혜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 영국의 그 타임스 고등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매년 발표한 그 세계 대학의 경쟁력 순위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그 중국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아주 크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위라는 게 좀 자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상위 200개 대학에서 중국 대학 수가 2011년에는 6개, 국가별 순위는 7위였는데요. 2023년에는 11개, 국가별 순위는 4위로 그렇게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홍콩이 이제 전통적으로 대학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그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이 유치한 대학 수가 2011년에는 10개, 에서 2023년에는 16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 두 대학이죠. 투터, 북경대, 칭화대. 근데 이제 그 북경대가 2011년에 37위에서 2023년에 17위, 그리고 칭화대가 2011년 58위에서 2023년 16위. 미국, 영국 대학 이외에는 가장 높은 순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의 순위 상승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2011년, 2023년 그 세계 10대 대학을 보면은 모두 다 미국과 영국 대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이 8개, 영국이 2개가 되는데, 그 당시 그 1위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었고요. 2023년에는 미국이 7개, 영국이 3개인데, 올해 그 1위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면은 미국과 영국 대학이 현재 세계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점이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순위를 보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드러나는. 네, 대학이 이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센터니까요.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심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순위가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세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보니까 상위 200개 대학 수가 2011년 4개, 그래서 국가별 순위는 11위입니다. 근데 2023년 6개가 되면서 국가별 순위가 8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16강에도 진출했지만 대학 순위는 더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력과 같이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규모가 약 10위권 되니까요. 2011년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순위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포항공대 28위가 되겠고요. 카이스트가 79위, 서울대가 109위, 연세대가 190위에서 4개 대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우리나라 그 200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을 보면은 서울대가 56위, 연세대가 78위, 카이스트가 91위, 포항공대가 163위,
성균관대가 172, 네. 울산 가기대가 114위 해가지고 6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는 늘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탑으로 가는 네.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 아직까지 우리 대학이 가지는 못한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킬러 유니버시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좀 예. 그런 것이 아쉬운 네. 사항입니다. 뭐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일단 세계 순위 8위라는 거에서 일단 도전해야 네, 되겠다는 숫자로는 지금 현재 네, 그렇게 되어 의욕이 있습니다. 생기고요. 네. 네.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2011년에 보면은 200개 대학에 속한 수가 5개로 돼서 우리보다 사실은 많았고 국가 수인하면 12위에 해당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국가별 순위는 17위로 감소를 해서 좀 일본의 경우는 그 고등교육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경대가 2011년에는 26위, 2023년에는 39위로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해서 아직까지는 일본의 그 고등교육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영국, 또 일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또 시민사회 수준을 참 묘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학 순위는 같죠. 신기합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국가별 그 타임스 고등교육 이제 발표 세계 200개 대학 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대학별 순위도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재밌네요. 순위가 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스위스, 그리고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하고 프랑스, 뭐 벨기에, 덴마크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면 미국이 200개 대학에 속한 수가 2011년에는 72개에서 2023년에 58개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미국이 고등교육을 그리고 세계의 지식 그 산업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이 숫자로 보이고요. 영국도 2011년에 29개, 2023년에 28개로 역시 영국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그 대학에서 가장 그 선두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좀 영미에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14개, 2023년에는 22개로 여전히 세계 그 지식 시장과 산업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항상 뭐 힘없고 약한 나라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데 뭐 월드컵 16강도 16강이지만 뭐 제주업도 우리가 뭐 5위, 6위. 대학 순위가 8위라는 걸 보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뭐 약하고 힘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그걸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학 순위를 보면서 프랑스가 우리보다 아래고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태리는 저 아래에 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상황은 뭐 아직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중국 대학의 부상에 대해서 그 2022년 7월에 발간한 그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상의 제고 Empires of Ideas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 대학의 부상 요인을 보고 있는데 그 윌리엄 커비 교수는 현재 그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대사도 전공했고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학부 박사과정을 충고하라는 학장도 역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육도 전문가고 또 행정가로서 그 대학 교육을 직접 경험한 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미국하고 유럽, 중국에 위치한 다른 대학들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언을 한 바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분이 그동안 직접 행정에 참여했던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조언을 그동안 해왔던 독일의 베를린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그리고 미국의 듀크 대학, 버클리 대학,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학, 난징 대학, 홍콩 대학 등 그 8개 대학의 역사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롭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사실 문화혁명 때 그 북경대학 총장을 이제 학생들이 데리고 나와서 린치하고 말이죠. 숙청당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 너무 큰 타격을
받았죠. 쑥대밭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등소평이 집권한 그 1978년 이후에 대학 교육이 정상화가 되고 그 중국 대학 교육이 그동안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학생 수로 보면은 1984년 200만 명, 뭐 200만 명도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만 워낙 중국이 큰 나라니까요. 2000년에는 60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이 당시 그 미국 대학생 수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4,500만 명으로 증가해서요. 이 당시 미국 대학생 수의 2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대학 교육이 증가한 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18세부터 22세 청년 중에서 대학에 재학하는 비율이 1999년에는 약 3%였는데 2013년에는 30%, 2020년에는 50%로 증가를 해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2020년 현재 중국에 2,688개의 고등교육관이 있고요. 그중에서 4년제 대학은 1,265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 대학이 성장해 오고 있는 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네요. 네. 칭화대학을 비롯한 이제 중국의 최고 대학들이 이제 단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이제 급부상한 이제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정부의 지원, 네, 국제화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볼 수 있겠죠. 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칭화대학이나 베이징대학은 뭐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대학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일부 대학이 크게 성장을 했던 거는 첫 번째 그 중국의 정부의 지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지원의 특징은 일부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외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C9 리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별칭으로는 중국의 아이비 리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이 있고요. 다른 7개 대학을 포함해서 9개 대학이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에 중국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그 교육 지원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그 전략의 바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게 국가 발전과 전략이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대학의 국제화가 이제 크게 진전돼 왔는데 중국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외국 대학들과 함께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대학이 이제 국제화가 되면서 이제 그 외국 대학과도 같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칭화 대학이 2014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과 협력해서 심천시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었고, 2015년에는 워싱턴 대학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기술혁신 관련 대학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CEO인 슈워츠만으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칭화대 1억 달러를 기부하고 또 다른 기부자를 모집해서 2020년까지 6억 달러를 모집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2015년부터 칭화대학 내에 슈워츠만 단과대학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 대학의 성장에 기여를 크게 하고 또 국제화가 이제 중국 대학의 성장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의 이런 중국 대학에 대한 지원이 뭐 중국 대학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건 사실이고 단기간에 이렇게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한 사실이지만 사실 그 유니버시티라는 말 자체처럼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건 사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가능할 때 지금 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한 게 보이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만 하면 되는데 간섭하고 관여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대학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도 당연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의 저자인 윌리엄 커비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국 정부의 그 지원이 지금까지는 성장에 기여를 해왔지만 중국의 그 특수한 사정상 공산당이 이제 대학의 운영에 관여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면서 향후에 중국 대학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학이 이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 이후부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대학의 자율성이 늘어난 추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가 이제 강화되고 네.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14년에 기존에도 이제 중국 대학이 정부하고 관계가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 대학 총장은 대학의 공산당 위원회의 지휘 책임하에 있다. 이런 걸 더 강조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대학 총장은 대학 내 공산당 부서기로서 대학 내 공산당 서기에 비해서 낮은 직급으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그 공산당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고 대학 내에서도 공산당의 리더십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보니까 2013년 중국 공산당 내에서 회람된 9번 문서 여기서 7개 이슈가 있는데 서방의 헌법 민주주의, 보편적인 가치, 시민사회, 네오리버럴리즘, 서방 저널리즘, 역사적 허무주의 등에 대한 찬양, 중국의 개혁 개방,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성격에 대한 의문점 제기,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네, 이제 어떤 그 아카데믹한 그런 그 자유라든가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8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의 그 3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쉬장른 칭화대 교수가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그 비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쉬장른 교수가 2019년 3월에는 대학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 이제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또 쉬장른 교수가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는 7월에 아예 교수직에서 해직이 된 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중국 교육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신시대 교육직군 시팡의 행위준칙 위반인데요. 그 행위준칙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시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옹호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 수업 활동 및 기타 장소에서 당 중앙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에 위배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위반한 것은 사실일 테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쉬장룬 교수는 그 당태종의 충신, 명신이었던 위징처럼 언제나 직언하는 충신 같은 교수인데 이런 교수가 해임이 된 거 봐서는 시진핑의 정책이 저는 역사적인 사례도 그렇고 마틴 루프도 우려하는 것처럼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 대학의 성장에 기여해왔던 이런 국제화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그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 게 이제 미국의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대학 또는 영국 대학과의 교류라는 것이 대학 교육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방과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교류라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제한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 대학이 더 성장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국 정부가 대학 그 운영에 관여를 더 함에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화가 이렇게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 대학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지켜볼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강화하면서 또 경제 성장, 또 외교의 유연성, 또 대학의 성장까지 이제 노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네,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파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